결혼 생활의 완성은 아기를 갖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기를 안 가질 거면 굳이 막 결혼을 딩크족을 뭐 존중하지 않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음. 저도 솔직히 아기가 좋은데 아기를 안 낳을 거면 저도 결혼은 굳이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무조건 나는 아기는 가져야겠다 이 생각은 결혼 전부터도 변함이 없었고 연애를 할 때도 그랬고 심지어 어른이 되기 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기를 가지는 시점이 신혼부부로서의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갖고 싶다. 이래서 한 3년 정도는 일부러 갖지 않았죠. 그게 내가 얘기한 게 바로 이거야. 아까 질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결혼을 하고 나서 애를 늦게 가진다고 서로 합의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일찍 결혼하든 그렇죠. 늦게 결혼하든 상관이 없는 거야. 네. 오히려 더 자유롭죠. 결혼하고 나서 뭐 그러니까요. 외박에 둘이 같이 외박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 눈치 볼 필요 없고 해외여행 가는 거 눈치 볼 필요 그렇죠. 없고.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결혼 전에는 거의 못 갔어요. 해외여행. 그래가지고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신혼기간도 많이 갖고 또 각자의 시간도 많이 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3년 후에 이제 아기를 갖게 됐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뭐 아기를 키우다 보면 힘든 것도 있긴 한데 저는 아기는 무조건 있어야 가족이 완성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기를 가졌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아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기들도 솔직히 저 약간 좋아하는 편이에요. 어디 가도 아 그래요? 준학 씨는 약간 아기들이 우는 스타일이고 아기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아기들이 되게 웃는 스타일이에요. 아기들이 저 되게 좋아하고 지금의 와이프를 닮은 아기를 갖고 싶다 이런 것도 되게 큰 거예요. 왜냐면 저는 아기가 너무 좋으니까. 저희는 딱 결혼하고서 1년은 우리 재밌게 놀고 그 다음에 아기 가지자라고 했으니까 1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신을 하자 했는데 진짜 정확하게 1년 놀고 결혼 1주년 여행으로 미국 여행을 갔는데 뭐 아기 잘 안 생기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저는 바로 생겼어요. 그때 그냥 바로 결심하자마자 생기고 제가 처음에 딱 임신했다고 했을 때 너는 아기 생기는 것도 진짜 너답다 라고 딱 얘기할 정도로 저희는 진짜 계획을 다 하고서 해서 아기를 낳고 나서가 바뀌는 건 뭐냐면 서로의 단점 같은 게 더 극대화돼요. 부각이 된다. 부각이 되죠. 그래서 이 단점을 내가 안고 결혼할 수 있겠지만 육아는 달라요. 사람이 진짜 거의 끝판까지 몰리니까 사람이 관용이 없어져요. 사람이 서로 단점이 보이면은 이미 체력이 날아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서로 참는 것도 되게 많겠지만 또 참을 일이 또 많은 거죠. 못 참아서 싸운다 이러는데 참아도 참을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게 육아는 제 현실이다라는 얘기가 이건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뭐 말이었나? 사슴은 뭐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는데 인간은 걷는데 12개월 걸려요. 그게 엄청.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인간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인간이 멸종하지 않은 것 자체가 어쨌든 우리가 낳고 싶어서 낳은 거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육아가 뭐 100개 중에 99개 힘든데 1개 때문에 좋다. 그래도 아기 낳은 건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결혼한 거 후회한다는 사람 내가 들어봤는데 결혼 후회하는 사람 아기 낳은 사람들은 후회하는 아기 사람 후회하는 너무 사람. 좋거든. 그게 이제 다들 야 그러면 도대체 애 왜 낳아 말이잖아. 완전 다른 게 저를 닮은 생명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 좋고 그쵸. 그리고 결혼하고 많이 싸우셔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내가 반했던 여성분을 닮았잖아요. 닮아서 그때 다시 한 번 또 반하는 거야. 저는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아니라 준학 씨는 뭐 어떤 게 조금 다르다고? 일단은 일단 생활 자체가 많이 바뀌긴 했죠. 생활 패턴 자체가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죠. 자는 시간부터 일어나는 시간 그리고 아기가 깨 있을 때 이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는 거고 사실 이제 아기가 계속 깨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내가 뭐 다른 걸 하고 싶어도 그냥 아기를 무조건 봐야 되고 그렇죠. 아기랑 계속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포유류의 약점이죠. 포유류의 약점. 포유류? 포유류가 다 그런 게 아니지. 내가 잘못 얘기했지. 인간의 영양의 약점이지. 저는 아기 낳기 전보다 더 안정되는 느낌이에요. 약간 집에 오면 가족의 품 안에 들어갔다는 느낌? 그거 스포츠 선수들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도 결혼하면 더 잘 치고 더 잘 던지고 이러는 게 확실히 안정적인 게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나를 닮은 생명체, 그러니까 나의 유전자, 나의 후손을 남긴 거잖아요. 그 후손이 집에 있고 이게 너무 힘들다가도 또 회사 가 있으면 또 애기 생각이 나잖아요. 점심시간 이럴 때 되면 또 애기 동영상 찍은 거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원래 애기를 막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애기를 싫어한 게 아니라 애기들이 나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나도 애기들을 약간 피했지. 나도 와이프분도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요? 와이프도 막 사실 그렇게 애기를 막 그래서 애 낳기 전에 약간 내가 옛날에 기억나는 것 같아 좀 걱정하지 않았어. 네, 잘 키웠어. 애기를 이렇게 막 아이고 이쁘다 막 이런 스타일이 둘 다 아니었어요. 우리 애기 낳기 전에는. 근데 이제 애기를 낳고 나니까
주변에 돌아다니면 애기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우리 애가 남자애다 보니까 남자애들밖에 안 보여요. 우리 세계관이 넓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애가 있으면은 내 인생의 목표 확실히 잡아줘요. 내가 얘를 무조건 잘 키우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가 더 발전하는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안정감인 것 같아요. 앞으로 평생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진짜 어른이 되는 순간이지. 근데 파트 씨는 애기 낳기 전에도 약간 그런 성격이지 않나요? 더 심해졌겠네요 그러면. 더 자기 개발하고 더 연마하고 더 열심히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연마. 일단 지금 영상 있잖아요. 뽀로로라든지 유튜브 거의 24개월이 다 돼가는데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약간 집중력 이런 것도 좀 약간 나중에 어려움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애기한테 핸드폰이나 이런 미디어 매체를 맡겨놓고 나는 다른 걸 한다, 이게 사실 저는 용납이 좀 안 돼요. 애기가 이제 이거 혼자 보고 있고 어른들끼리 이렇게 놀고 있는데 전 그게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영상만큼은 일정 기간 뭐 24개월 전까지라든지 뭐 그걸 정확하게 정한 건 아닌데 보여주지 말자. 근데 보여주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게 사람 대 사람으로 계속 놀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계속 읽어준다든지 장난감을 가지고 계속 놀아준다든지, 그게 집에 같이 있으면은 애기가 한 9시 반이나 10시쯤 자기 전까지는 계속 뭔가를 애기랑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걸 본 적 있어요. 꿀을 연도별로 다 모아서 20살이 됐을 때 선물로 준 거야. 팔아서 6천만 원, 7천만 원에서 자립 비용으로, 독립 비용으로 사용한 거야. 근데 저 그거를 딱 보고 매년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한 게, 제가 그래도 좀 시계를 좋아하니까 그 매해마다 스와치에서 하는 한정판이나 그런 디자인이나 시계를 하나씩 선물을 해주려고 지금 2개 모아놨어요. 태어난 해랑 그 다음 해. 선물 포장을 하면 그 카드를 하나 쓸 수 있어요. 한 문장 정도. 그럼 그게 20개의 잔소리가 되는 거죠. 20개를 한꺼번에 주는. 잔소리 20개. 네. 근데 뭐 잔소리 또는 그 해에 내가 생각나는 거죠. 제가 앞에 2개는 제가 썼고, 올해는 이제 와이프한테 맡길 생각이에요. 와이프한테 한마디 해보라고 쓸 생각이고, 일단 뭐 한 애가 말이 통하고 조금 이런 대화가 될 정도부터는 이제 애한테 고르라고 할 거예요. 이거를 연 20만원, 30만원 어떻게 보면 큰 돈일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크진 않아. 다 모아놓으면 그래도 뭐 400만원, 뭐 300만원 되니까 클 수 있긴 한데, 그 정도 해서 주면은 얘가 뭐 이거 컬렉션으로 팔아도 되는데, 제 생각에 팔 것 같진 않아요. 팔 것 같진 않은데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그 흰색 액자에다가 쭉 이게 펼치는 거. 그러면 연도를 쓰면 20개가 딱 모이는 거. 그럼 그게 집안 인테리어가 되는 거지. 액자로 흰색 바탕에다가 그게 디자인이 다 특이하니까 쭉 해놓으면 인테리어가 될 거야, 집에. 그럼 뭐 딸이 싫다고 하는 분들 내 집에 걸어도 되고. 결혼이든 육아를 예정이신 분들, 아기를 가지시려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마디. 결혼은 이제 때가 되면 다 하는 거고, 아기도 결혼하고 나서 때가 되면 다 갖는 거잖아요. 서로 둘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주변의 그런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통념 뭐 이런 거에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다. 뭐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는 뭐 형들이나 뭐 친구들이 막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결혼을 왜 벌써 하냐, 소굴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더 놀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더라. 아니 뭐 놀 만큼 놀았으면 됐지 뭘. 논다는 게 뭐 이렇게 막 안 좋게 논다는 게 아니라 콧바람 나는 사람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 같은 경우는 내 친구들 중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 친구도 나한테 그런 말 하지 않았고.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 둘이 좋으면 되는데 왜 그 얘기 듣고서 휘둘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결혼하고 나서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뭐 연애 때랑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명심하면 돼요. 내가 결혼하고 행복하고 있으면 내 배우자가 날 위해서 희생해주고 있는 게 없는지 생각해 보시고, 이미 불행한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결혼을 앞두신 분들은 좀 현실을 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와이프 될 분과 좀 더 많이 얘기를 해보세요. 많이 얘기를 하면 결혼을 하고 나서 실망하고 불행한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육아는 계획을 하고 하시되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생각하신 것만큼. 네,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